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의 핵 보유국 발언 등으로 북핵 인정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론이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 백악관이 트럼프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쐐기를 받고 나서서 이 북한 김정은의 핵무력 강화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닥쳤던 개 신세가 된 김정은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현지 시간 29일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점을 근거로 해서 미국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완전한 비핵화에서 물러나가지고 북한하고 군축 협상에 나서는 스몰 딜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보의 NSC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가 지난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타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팍스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똑똑한 남자라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미북 정상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의 행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가라 부르면서 북핵 인정과 함께 미국이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자 북한 김정은은 이런 상황을 더욱 굳히려는 듯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행보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선전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고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와 전망계획, 2025년도 핵무기 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했다. 그러니까 파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날 지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위협과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 대비하고 국가의 주권, 이익, 발전권을 담보하려면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이어서 우리 국가의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 군사적 입장이며 변함없는 숭고한 의무이고 본분이라면서 적수들을 철저히 제압하고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은 그 어떤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용한 물리력의 비축,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의 이번 현지 지도 장소는 작년 9월 김정은의 현지 지도로 공개됐던 핵물질 농축 시설과 같은 장소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이날 현지 지도에서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나온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고 피트 헥세스 국방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발언한 이후에 미국과 한국에서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김정은이 핵시설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그런 행보로 풀이가 된 겁니다. 지난 14일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바 있는데 그가 쓴 용어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5개 핵 보유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뜻하는 핵무기 국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같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핵 보유국 논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CBID는 환상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향후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더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 하는 이 전반적인 관심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한 바 있습니다. 루비오는 새 대북 정책의 방향 관련해서는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지 봐야 된다면서 각자의 핵무기를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북 전략의 목표가 비핵화가 아닌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없애는 데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의미로 해석되었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당장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 대해서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러 선임연구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나 대만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발언은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면서 헤그세스가 사용한 용어는 핵 보유국을 지칭하는 말이 맞지만 아직 미국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 공식적으로 변화할 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링러는 그러면서도 헤그세스는 외교적으로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표현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팍스뉴스 TV의 앵커를 지냈던 헤그세스가 북핵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라서 제대로 된 표현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라면서 헤그세스가 청문회 준비 전에 한국 문제에 대한 실질적 브리핑을 받았는지 상당한 의심이 갈 정도인데 현재까지는 헤그세스 외에 외교와 북한을 알고 있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알렉스 웡 국가안보부보좌관 등은 북한의 어떠한 유화책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이 더욱 불을 지른 것은 우리 국정원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핵동결과 군축 협상 같은 스몰딜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국정원이 그렇게 추론한 것은 아마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공화당이 한반도 관련 정강정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삭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몰딜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김정은도 당연히 트럼프 2기의 한반도적 지역이 1기 때와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했고 특히 북핵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되 핵 군축 협상의 방향으로 가는 스몰딜이 확실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은 돌연 핵시설을 방문하면서 트럼프 2기의 미북 대화 방향을 주도하려 했지만 오히려 백악관이 트럼프 2기 때도 북한의 비핵화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김정은 한마디로 닥쳤던 개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 당시 후보가 김정은을 지켜세우고 좋은 사이다 이런 발언을 꺼내자 국내의 많은 언론들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북 직접 대화의 장을 열 것이고 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우리가 놓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은 오히려 계산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발언했다고 해서 그런 말들을 꼭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북핵 및 한반도 전문가인 시드 사일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 고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되리라고 본다. 4년 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북한 핵개발 진전도라면서 트럼프가 북핵 고도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북한에 일기 때처럼 러브레터를 보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서 최근 북한의 한민족 부존과 두 국가론 등 기조를 감안할 때 북한도 김정은이 판문점까지 내려왔던 과거와 같은 수준의 미북 대화를 원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끼어든 점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시아관이 선거 캠페인 때하고는 지금 엄청나게 달라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전과는 다르게 푸틴과 부드러운 협상을 할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김정은에게도 큰 변수입니다. 만약 러시아의 푸틴이 자신이 구상한 대로 트럼프가 양보해 주지 않는다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가 공경에 처하면 북한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된 지금 러시아의 어려움은 김정은에게 큰 혼란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의 앞날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